안녕하십니까. 식물 전문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박원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식물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주 저도 지금 이 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번역을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설레일 만큼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랩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잘 보이는 그 마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큐 왕립식물원과 스미소니언 가든과 함께하는 식물세계 여행, 이렇게 돼 있어요. 큐가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큐가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권위 있는 식물원 중에 하나인 영국에 있는 왕립식물원이고요. 스미소니언 가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박물관에 부속되어 있는 가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식물 기관이 함께 제휴해서 엮어낸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드시죠. 이 책은 그 유명한 저술가, 식물 관련된 저술가 그리고 식물학자 뿐만 아니라 그 예술과 문학 쪽, 인문학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저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편집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완성도 높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식물 쪽 책 하면은 대부분 그 독자분들이 어렵고 지루하고 이렇게 공부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식물 책 중에서는 거의 완벽한 레퍼런스 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보자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프로페셔널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드너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편집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식물 쪽 책을 관심 있게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식물과 정원 관련된 책들을 보고 굉장한 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안 된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책 속에서 꽃과 정원을 발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아마 그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고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은 구성이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페이지를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다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정된 그런 시간과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일부만 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 수가 359, 360페이지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볼륨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전체 챕터는 총 5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직접 이제 스미소니언의 그 디렉터, 가든 디렉터인 바바라 포스트의 서문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파란 수련이라고 해서 이 수련도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게 실생활에서 이제 가든, 정원, 꽃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놓고 기르던 때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집트 그 옛날 기원전 3000년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파란 수련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신성시하기도 하고 이 식물을 늘 가까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식물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요약판이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과학 시간이나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굉장히 딱딱했던 내용인데 이 한 페이지만 보면 식물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분류에 대한 간단한, 이 책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물 분류학, 린네가 제창한 이명법부터 해가지고 과부터, 그러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아시죠? 그거에 따른 어떤 계층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뿌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비트 이런 이미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이나 열대지방에 많이 가시면 이런 신기한 모양의 뿌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뿌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시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도 하실 수가 있고 뿌리가 어떻게 꽃 색깔을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뭐 다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식물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식물과 연관된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측면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그 화가들의 그림 작품을 통해서 식물들이 그 화가들한테 어떤 영감을 줬는지 이게 처음에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흐가 죽기 바로 전날 아침에 그렸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나무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나무의 뿌리인데 일본의 이런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작품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식물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의 역할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튤립 축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굵은 알뿌리 식물이라고 하는 이 식물들의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 저는 물론 실제로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책 속에서 이미지로 만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뿌리가 사실은 가만히 이제 겨울 동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점점 그 땅속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런 무거운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 무게감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쭉 넘어갈까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교살자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섭죠, 이름이. 근데 우리가 뭐 그 즐겨 먹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고요. 그거랑 좀 다른 종, 그 중에 열대 지방에서 사는 요 식물 같은 경우는 착생식물입니다. 교살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 자신의 숙주식물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뿌리 챕터가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들과 함께 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겨울이면 여러분들 자작나무 숲 좋아하시죠? 흰색 자작나무 숲 이렇게 미국 사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자작나무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영감이라든지 그런 읽을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선인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선인장은 이 극한 조건, 사막이라든지 뜨겁고 물이 없고 이런 건조한 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잎이 점점 퇴화되어가지고 거의 이제 줄기만 남아있는 형태, 그리고 잎이 가시로 변한 형태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그 사막, 미국 서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미국 애리조나 그런 주에 있는 소노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병경주 선인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요 팔 하나가 나오는데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 사고하루 선인장 또는 병경주 선인장은 그 수명이 한 2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선인장 애호가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도 우리 그 아트앤크래프트 운동이라 그래서 그 19세기에 일어난 미술 공예 운동의 그런 식물과의 연관성, 식물을 통해 사람들이 디테일한 어떤 그 디자인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실내 식물 많이 키우실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저도 반려식물에 관한 책, 식물의 위로라는 책을 올해 이제 발간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 이런 그 집에서 키우기 쉬운 열대식물들, 그 음지라든지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식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이하고 좀 이렇게 독특한 무늬의 잎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해를 통해서 더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죠. 먼저 이런 지식들을 알고 나면 이 식물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식물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식충식물이라고 하죠. 이 다양한 식충식물이 있는데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사진 속에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식물이 움직이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꽃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미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무궁화의 일종인데 이 식물의 그 꽃의 특징은 긴 꽃술을 가진 게 특징인데
이런 꽃술이 어떻게 해서 자기 수분이죠. 자가 수분을 막고 타가 수분을 위해서 이 꽃술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그런 과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거든요. 그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수분을 해서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 때문인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아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물과 그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아트적인 부분이 명화 속 식물들이라는 이런 소제목으로 해서 그 각 챕터 뿌리, 잎, 꽃 이런 챕터마다 그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네, 꽃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 꽃이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은 없구나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극히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런 컬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컬러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컬러가 어떤 곤충, 특별한 곤충이라든지 새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 색깔이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에 이 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꽃 중에 그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난 이런 예쁘고 고상한 꽃도 있지만 이렇게 시채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런 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꽃은 기생식물인데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나무의 뿌리에 붙어서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탄수화물과 물,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런 거대한 꽃, 이 지름이 거의 1m 정도 되는데 이런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우리가 인간이 관점에서 봤을 땐 기생식물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만 이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따로 있는 거죠. 이 생태계 안에서 이 식물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 전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난이죠. 아까 그 제가 제일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난은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난은 특히 자기만을 위한 곤충을 위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 꽃 같은 경우는 벌의 그 암컷의 흉내를 내고 또 수컷의 천적의 그런 모습처럼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그 벌들을 끌어들여서 수분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죠. 예.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열매와 씨앗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역시 굉장히 그 디테일한 이미지들 특히 이 씨앗 같은 경우는 이 말랐을 때는 이렇게 땅 위에 펼쳐져 있다가 비가 오거나 물이 있는 경우는 이게 스크루 드라이버처럼 땅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제라늄 꽃이라고 많이 좋아하시죠? 그 펠라르고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인데 그 펠라르고늄이라는 꽃에 이런 씨앗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만 이 씨앗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신기한 열매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연꽃에 관한 이야기도 이것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물속에서 산포가 되는지. 그래서 예, 이게 마음만 먹으면 이 내용은 사실 금방이라도 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고 이 책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커피 테이블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손님들 응대하는 그런 공간 거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딱 비치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펼쳐보면 아주 이 색깔을 본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색깔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동감 넘치게 식물을 곁에 두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특히 집에서 그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식물 도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식물 분류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종속, 과, 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 73개 정도의 그 중요한 과, 패밀리 그 과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선화과에 대해서 또는 천남성과 감탕나무과 이런 과의 특성을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간추려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세밀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 역사적인 세밀화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아있고 그 다음에 이 과의 대표적인 그런 종들을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에 한 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
저도 항상 고민이 식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과에 대한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서도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국내에 소개된 책들도 읽어보면 설명이 너무 좀 어렵고 분류라는 게 사실은 되게 지루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그 처음에 식물 배우시는 분들, 학생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 세미라라고 하죠. 요즘에 세미라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세미라 그리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각 식물들의 그 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이 과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큐가든과 스미소니언 두 기관이 합작으로 이렇게 만든 이 작품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저자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국내에 이런 책이 소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거기에 뭐 미야카나마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맨 뒤에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예쁜 엽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이미지, 이 책에 들어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증정을 해드리고요. 예쁜 액자에다가 담아서 벽에다 걸어 놓으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엽서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